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인 것 같은데 오전에 좀 일찍 나가서 한 8시부터 타다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지금 집사람 빨래 좀 하러 빨래방에 좀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로드러너가 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뭐 퇴직금도 신청하자, 주유수당도 신청하자, 4대 보험도 적용받자, 이렇게 이제 희망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듣기 싫으셔도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자, 로드러너 근로자 인정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로드러너가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이제 뭐 5월 달에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희망에 차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우리 특보직이나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자영업자 이렇게 있었는데 제3의 지역,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3의 지역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라이더하고 플랫폼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소송을 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정부에서 조정을 해준다거나 그럴 때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팩트예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팩트는 우리가 근로자로 자동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했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다. 물론 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갑질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건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희망하는 뭐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주유수당 이런 게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로드러너가 들어오면 근무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이나 수행률 관리를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 지켰을 때 내가 스케줄을 신청했는데 스케줄을 그냥 펑크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등급이 떨어지고 그 등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콜도 줄어들게 되겠죠. 받을 수 있는 콜 양도 줄어들게 되고 또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근태 관리 구조이기 때문에 로드러너를 시행하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배민에서 로드러너 해가지고 근태 관리를 해. 근데 너네 콜 거절도 할 수 있고 뭐 등급은 떨어지지만 콜 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민이 아니더라도 다중 플랫폼 쿠팡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부릉이나 일반 대행이나 탈 수 있고 너네 자유 아니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당 수수료로 너네 받고 있지 않냐. 시급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뭐 10,000원을 주고 20,000원이 아니고 우리는 콜을 수행해야지만 그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배달비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거 유류나 보험 같은 것도 기름이나 보험 같은 것도 회사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너네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거를 이제 합쳐놓고 보면 근로자보다는 너네는 사업자에 가깝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요기요가 로드러너 할 때 로드러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기요가 예전에 5분인가 그때 6분인가 그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분들만 인정을 받았지 나머지 분들은 인정을 못 받았죠.
다른 뭐 소송권도 있었는데 패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 그분들 근로자로 로드러너를 요기요에서 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분들은 시급제였습니다. 시급제. 건당 수수료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당연히 그때는 이제 배민도 민트 오토바이였고, 요기요는 이제 그 하얀색 오토바이 빌려주는 그 렌탈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도 거기서 대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기요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요기요 소속이 아니었고, 요기요의 대행사 소속 신분으로 저렇게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기요가 실제 일반 대행하고 계약을 했는지, 요기요가 이제 꼼수를 부리느라고 뭐 자체 그냥 가상의 그 일반 대행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근무시켰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런 형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기요 근로자는 요기요에서 그때 일해가지고 승소했던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급제, 오토바이 대여, 그 다음에 요기요 소속이 아니고 대행사 소속이었다. 그래서 근태관리가 들어가면 저 사람들은 노동자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배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민은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배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배민이 예전에 요기요에서 로드러너를 해가지고 저렇게 일부분이라도 근로자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배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준비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UTR이 해제가 됐습니다. UTR이라 그러면 로드러너를 하고 계시는 동탄 화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라이더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동탄 화성에서 이렇게 다들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기 보면 뭐 이렇게 배민 커넥트 로드러너 변경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룹을 뭐 2주 동안 활동 지표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고, 변경 내용을 보면 그룹 산정 활동 지표 중에 UTR을 제외한다 라고 딱 저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화성 동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로드러너에서 UTR을 제외한다는 저런 공식적인 저런 안내를 냈고, 저거를 이제 2월부터 적용한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UTR이 이제 뭐냐? 우린 잘 모르, 일반 라이더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자, UTR이라는 건 이거예요. UTR은 근태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자, 스케줄 예약, 실제 근무 여부,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에 앱만 켜놓고 중간에 이탈했는지 계속 콜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데이터로 체크를 해가지고 UTR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1등급, 2등급 반영하는 거에 1등급, 2등급, 3등급 주는 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로드러너를 사용하는 배민이나 예전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저 UTR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우리 등급 산정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케줄 예약을 했는데 실제 그 스케줄에 어떻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근무를 했는데 그냥 앱만 그냥 펑크 낼 수 없으니까 앱만 켜놓은, 집에서 앱만 켜놓은 건지, 뭐 중간에 어디 간 건 아닌지, 뭐 배달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한 겁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옛날 요기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화장실 한번 잘못 갔다가 등급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저 UTR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무랑 그 근태랑 태도 평가하는 저 UTR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배민은 이제 로드러너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가 이제 임박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임박한 시점에서 일단 동탄 화성에서 저 UTR을 배제를 시켰어요. 저걸 배제를 시키면은 일단 뭐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근로감독 부분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우리는 뭐 로드러너는 하는데 라이더들이 우리 말고 다른 앱을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스케줄 예약하는 거고, 뭐 전혀 우리는 뭐 라이더가 노동자라고 근로자라고 생각 안 한다. 배민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저 UTR도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거 관여 안 한다. 그냥 타는 거, 뭐
콜 타고 몇 콜 타고 그 다음에 수락률 얼마고 대충 그 정도 선에서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민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 네, 배민은 로드러너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근로자로서 소송을 해가지고 근로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팩트 같고요. 그래서 남은 건 뭐냐? 배민을 안 타고 쿠팡이나 뭐 다른 걸 타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굳이나 이제 배민을 타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배달 플랫폼 노조하고 라이더 유니온이 있는데 뭐 두 군데 다 일단 로드러너를 반대하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왔으면 로드러너 도입을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최저 단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 단가가 2,500원, 뭐 지방이 2,200원 이렇잖아요. 이 최저 단가를 배민한테 뭐 협상을 하던 뭐 교섭단체 협상을 하던 뭐라던 야 2,500원 기본 단가를 해갖고 이거 로드러너 이거 스케줄도 하고 이거 뭐 우리 괜히 저기 뭐야 너무 불리하다. 이거 로드러너 하려면 기본 단가를 3,000원 이상으로 일단 맞춰줘라. 이런 식의 최저 단가 확보라든가 회사하고 얘기가 안 되면 정치권이나 정부에다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보다 로드러너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라이더가 구속이나 제약을 받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약이나 구속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단가는 현실성이 없다. 최저 단가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얼마 이상으로 보장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더 그 양측 노조는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로드러너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근로자가 돼가지고 우리 법도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근로자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차 있으신 분들께 찬물을 끼얹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또 팩트대로 또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현재 상황은 이렇고 영상을 잘 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잘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부터 따뜻하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